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순천 시민 수백 명이 모여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업 재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피켓과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조금씩 모여들더니 어느덧 20여 미터의 긴 인간띠가 만들어집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추산 500여 명의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천 도심에 관통하는 기존의 경전선 선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현행 계획안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순천 발전 막는 경전선은 우회하라! 기존의 선로가 전철화되면 운행 횟수가 늘어나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도 문제지만 철도 통행량이 1일 4회에서 40회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소음과 진동, 안전 등의 피해를 무엇보다 한 번 결정되면 수십 년이 좌우되는 철도 정책 특성상 현행 개발안이 도심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 경전선로를 고착화할 것을 시민들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문제 하나로 그것을 꼭 통과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순천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선 전철화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시기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길어지니까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 무산될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는 경전선 사업 지연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업 추진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의 공약을 점검할 시장 공약 이행 평가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일반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 등을 검토, 평가합니다. 평가단은 우선 오늘과 내일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115건의 공약 실천 계획 초안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일까지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경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산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질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첫 번째 내용은 공기업 등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원과 자산 요건 등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는데 정부는 당장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 22년 12월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의 유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4개 항만공사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예비 타당성 조사나 출자 출연을 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재정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원이나 인건비,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훈위의 결정사항이나 기재부의 결정사항을 준용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하게 관리 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공공성보다는 생산성과 재무적 성과, 인력 감축에 맞춰져 있다 보니 부두 같은 주요 시설의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측은 조금 시기상조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산 매각 민간에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크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성과급 한도가 감소해 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원들의 경영 참여 기회도 사실상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는 기타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요즘 물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유통 과정의 거품을 빼고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수확한 채소가 로컬푸드 직매장 한가운데를 꽉 채웠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제품에는 재배 날짜와 농가 연락처가 찍혀 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이기 때문에 품질을 믿을 수 있고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다 보니 시중보다 저렴해 이곳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저렴하고 싱싱하고 그래서 와요. 생산자 역시 만족도가 높습니다. 농민이 직접 농산물 가격을 결정한 뒤 포장과 진열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힘든 영세농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적인 보탬이 되고 또 중간 유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다 받고 팔 수 있다. 전남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63곳. 지난해 1,1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판매액은 6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대해서도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위해 설치비와 농가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관련 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최근 바다도 논도 밭도 없는 서울에 농협과 수협중앙회를 두는 현행법은 권위적인 발상이자 국가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모순이라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농협과 수협중앙회를 농어촌 지역에 두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상호저축은행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농협과 수협중앙회도 관련법을 개정해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다 쓰러졌던 무한 분청 사기가 600여 년 만에 현대 도예가의 손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옛 가마터의 도자 파편과 기록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트막한 야산에 남아있는 가마터. 600여 년 전 분청 사기를 만들었던 가마터입니다. 도예가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옛 도공들의 작품을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자 파편들이 부서지고 깨졌지만 당시 색상과 형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덤벙도 있고 귀알도 있고 이거는 그래서 거칠지만은 참 이 유약 색깔은 이뻐요. 영산강을 따라 현재 남아있는 옛 분청사기 가마터만 20여 기. 조선 백자의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고유의 대표적인 도자기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막사발조차 인정받을 만큼 최고 도자기로 꼽혔습니다. 막사발은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서민들이 쓰던 막사발이 일본에 가서는 일제강점기에는 한 일본인이 옛 무한분청 가마터들을 찾아다니며 연구한 자료를 한 권의 책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도자 파편에 남아있는 옛 도공의 기술과 평생을 바쳐 이를 재현하고 있는 후대 도예가들. 담대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분청사기가 청자와 백자의 버금갔던 옛 명성과 위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완도군이 해발 644m 상황산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건립과 함께 산악철도 건설도 추진되면서 완도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보고 장군의 청해진 본영이 있던 완도군 장도입니다. 장보고 한산기념관 등이 있는 공원에서 해발 644m 상황산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연장 3.6km, 승강장 2곳과 전망대 등이 조성돼 다도해 국립공원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은 최근 민간업체 3곳과 투자 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7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케이블카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상황산 반대편에는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서면서 산악열차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때 산악열차와 더불어서 상황봉 정상에서 그리고 장보고 공원까지 3.6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이렇게 설치할 경우 상황봉 정상에서는 제주도가 보일 정도로 완도군은 상황산 일대가 공원 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관광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들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울돌목을 잇는 명량 케이블카와 목포, 해남 두륜산, 여수 등이 영업 중이고 담양과 구례 등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유치하는 것도 완도군의 결정을 서두르게 한 배경입니다. 케이블카 설치하면은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또 완도 경제는 더 혹시 나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하튼 하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1년 국민여행 빅데이터 조사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한 전남. 가장 인기 있는 관광시설로 꼽힌 케이블카는 다시 한번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가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사용될 심벌과 캐릭터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가 오는 29일까지 국민, 여수시민, 전남도와 여수시 공무원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한 뒤 오는 9월 중 이름 공모전을 추가로 실시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 이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연 1%대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금리는 연 1% 고정금리로 비율은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고 희망 영업주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위생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은 제과점, 음식점 등 도내 4만 9천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운영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가 제작 발표한 여수관광 홍보 웹드라마 무지개가 제8회 서울 웹페스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 관광 홍보 웹드라마 무지개는 아름다운 음악도시 여수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악공청에서 시작해 현재 버스킹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7명 무지개 친구들의 이야기로 이번 서울 웹페스트 수상으로 LA 웹페스트에도 공식 초청됐습니다.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2016년 신직기의 사랑 이야기부터 이번 무지개까지 7년 연속 웹페스트 수상으로 작품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라도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여수시 의회만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민협이 전라도 36개 시군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분석한 결과 여수시 의회를 비롯한 4개 지역만 1대1 면담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단 한 번도 시민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며 회의록도 없고 방청도 불가능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방식 변경 요청을 위한 여수시 의회와의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여수 묘도 온동마을의 중금속 문제와 관련해 광양제철소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온동마을 중금속 검출 문제와 관련한 보고회에서 광양제철소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워 주민 지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제철소 측이 환경 개선 계획의 추진 상황을 환경부에만 보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라남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여수 묘도 온동마을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카드뮴은 전국 단위 조사보다 4배, 수은은 2배 이상 높게 검출됐습니다.
무더위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전남에서는 벌쏘임과 벌집 제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올 들어 7월 말까지 집계된 벌쏘임 사고는 3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으며 2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하루 평균 80건 이상 벌집 제거 요청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식중독 예측 지도에 따르면 전남은 오늘 목포와 해남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15개 시군이 가장 심각한 위험 단계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